문재인 씨가 동남아 여행을 떠나면서 서울공항을 떠나기 전에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입시제도 개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긴 했는데 여전히 입시 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또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러면 문재인 씨로서는 정부가 이것을 개선했는데 국민들이 나빠서 혹은 모자라서 그래서 공평하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까지 그의 말하는 방식을 보면 이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 머리에 집어넣어라. 광고하고 홍보해서 강제로라도 국민이 그것을 인식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가 전혀 달라졌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하는 데서 보면 이미 기조가 바뀌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제도는 어차피 젊은 세대의 문제가 되지요.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깊은 상처는 잘 낫지도 않고 낫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상흔을 남기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 무엇인가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공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교육 분야에서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 이미 제도 정비도 다 했는데 어째서 불공정해졌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의 문제구나. 운용의 문제구나. 바로 인간들의 문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은 제외해야 하겠죠. 국민은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니까.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제도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수들, 학교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당신들이 잘못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 이것은 이제 보니까 제도가 나쁘다고 안 했습니다. 제도를 고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이 제도를 악용하는 자들을 확실히 다 잡아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니까. 젊은 세대가 아파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젊은 세대의 부모도 속상해 하겠죠. 이제 이것은 전 국민의 문제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 이상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국 씨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돈 많고 소위 빽 있는 자들이 외국에 가서 아주 보기에 화려한 스펙을 만들어서 밀어넣고 심지어 성적이 형편없어서 반드시 이 학교에서는 교육받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 용기를 내고 그렇게 하라고 거액의 장학금을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뻔합니다. 보통 국민들은 애초에 이런 짓도 하지 못합니다. 사교육 말이 많지만
돈 들여서 하는 사교육, 일반적인 경우 그 사교육은 지금까지 그렇게 욕을 먹었죠. 그런데 이번에 조국시 경우를 본다면은 그것은 아예 문제거리도 안 된다. 아예 위에서 다 해먹고 있다. 자기들끼리 내가 아는 사람 자녀이니까 어떻게 빨리 좀 이거 해줄 수 없을까? 어떻게든 넣어줘야 할 텐데 부모가 바라는데 이제 계급이 다른 겁니다. 저희들끼리 소위 고위직 교수를 쭉 하는 집안, 거기에는 자녀가 머리가 나빠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펙을 만들어서 다시 교수를 만듭니다. 교수의 자녀라는 것이 이번에 핵심이었죠. 정치인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 적어도 우리 집안에서는 이 정도 스펙은 가져야 앞으로 또 우리만큼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 혜택을 받아서 누리고 살지 않겠느냐. 이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참 공정이니 공평이니 하는 말을 하기도 부끄러운 상태였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문재인 씨는 자기 자신도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일단 지금 국민 앞에 가장 크게 나온 것은 조국 씨, 그리고 또 교수들, 또 어떤 그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서로 그 주고받고 네가 하나 해주면 내가 하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아들이 인턴이면 내 아들도 인턴이고 그래서 서로 봐주자. 결국 이것은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가? 우선 교수들의 논문, 그 논문의 진위, 그 가치, 표절 여부 철저히 그것을 검토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교수들 학위도 다 취소하고 그 논문도 폐기하고 또 다른 나라에 이것이 올라가 있으면 그거 다 말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탄탄하게 가짜들을 걸러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스펙, 이것은 대단히 화려한 스펙이기 때문에 내부 그 감찰을 하게 되면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엄청난 비리, 썩은 그 대물림, 돈 자랑, 권력 자랑, 이것이 애초에 국민이 위로 올라갈 수 없게, 흔히 그 여권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유리천정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일정한 이 나라의 일정한 선 이상은 자기들끼리 독식하고 있다. 그것이 의외로 이번 그 입시부정과 관련해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죠. 빈익빈 부익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등용문으로서 존재했던 것이 과거에 그 사시제도, 나중에 사법시험 제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로스쿨로 가면서, 사실 로스쿨은 돈으로 그 벽을 쌓아놓은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등용문은 그냥 열어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고 전문대학원도 그렇고 대학 입시도 그렇고 심지어 장학금까지도 돈 많은 집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다 차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국민의 머리 위에 콘크리트 벽을 쌓아놓고 천정을 쌓아놓고 국민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조국 씨가 이번에는 국민에게 그 썩은 곳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 인물로 나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이것을 이상론에 치우친다는 것은 제도를 다 고쳐서 앞으로 미래에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 하는 그런 것이 될 텐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라고 했죠. 현실의 기초에서 실행 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면 지금 다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들. 미래의 일들은 놔두고 지금부터 과거의 일들을 쭉 살피면 되겠죠. 교수들도 현직에 있는 사람만 살피면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그렇죠. 현직에 있는 사람들만 논문 표절이라든지 혹은 이런 식으로 자기 자녀들 입시에 권력을 권한을 남용했다든지 하는 것들을 일거에 잡아내면 된다. 그래서 가장 앞에 두드러진 것은 조국 씨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것을 엄벌에 처하지 않고서야 분노한 국민들이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이 좀 특이하고 말미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씨는 좋은 사람을 발탁하라고 있는 청문회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좀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청문회가 정쟁을 하는 곳으로 돼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 이 정쟁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흠이 있을 때 좀 더 나쁘게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정쟁이 됩니다. 그런데 먼지 하나 없으면 비를 인공강우도 내릴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흠이 없는 사람 혹은 또 상식선에서 그 정도는 사과하고 또 바로 잡고 조국 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청문회가 아니라 예전에 밀린 세금 뒤에 내는 그 뒤에 내는 거 사실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봐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서로 좀 다투다가 나중에는 대충 합의를 하고 또 못 본 채 해주고 이렇게 마무리들을 했죠. 그런데 그냥 정쟁화라고 이야기하는 선을 넘어서 이게 범죄 혐의가 있다 하면은 그것은 문재인 씨가 늘 이야기하듯이 자기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범죄 혐의가 있는데 그것을 이게 단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정쟁이라는 이유로 범죄도 덮자.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청문회를 이유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청문회가 두려운 청문회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아직 범죄까지는 안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그 후보자로 되는 것을 사양을 했다. 그런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좋은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조국 씨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는 그 속마음을 좀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으면 스스로 안 나오는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국 씨처럼 한없이 어느 분야가 안 걸친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더구나 이제는 범죄 혐의로서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죠. 본인이 피의자가 될 그런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조국 씨가 고사도 하지 않았다. 냉큼 받았다. 아니 후보자가 되기를 원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문재인 씨가 비행기 타기 전에 하필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내가 지금 기분 좋게 동남아 여행 가는데 여행 가면서 저거 내 손에 피 묻힐 수 없지 않느냐. 좀 알아서 좀 가면 안 되냐. 아니 애초에 알아서 안 나왔던가. 이렇다고 사실을 얘기해 주던가. 그냥 나와서 버티고 있으니까 기어이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렇지 않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만일 장군이 있는데 부하 직원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더구나 자기 자신이 문제를 일으켜 놓고 항상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죠.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군대는 필패합니다. 싹수가 노란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떠나면서 한 이야기를 두고 이것이 조국 씨를 좀 두둔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르죠. 워낙 상식이 없는 세상이 돼버려서 모릅니다. 그것은. 그런데 만일 이 내용을 문재인 씨가 그래도 아직은 머리가 살아있고 아직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아예 맹목이 돼버렸다. 사실은 그냥 국익을 해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다 한다면은 일부 언론이 이야기하듯이 넌지시 조국 씨를 밀어준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정점에 조국 씨가 있는데 그것이 조국 씨만 쏙 빼고 나머지만 철퇴를 내려라, 숙정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좀 비논리적이죠. 두고 보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